MKIMTV 34%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현재 미국 정치 사회 및 트럼프 관련 소식 몇 가지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팍스뉴스에 올라온 트럼프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팍스뉴스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와 이슈가 되었습니다. Political reporter, Trump base is getting stronger since he left office. Impeachment would only empower him. 폴리티코 기자에 따르면 트럼프가 떠난 뒤 그의 베이스가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탄핵 소송은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중요한 기사라서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사실상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하지 않고 오히려 획득했다는 말이 들리고 있다. 폴리티코 기자인 타라 팔머리의 이런 관찰은 워싱턴 DC의 기득권들과 주류 언론의 가정과는 상반된다. 팔머리 기자는 MSNBC에 출연해서 사람들은 트럼프에 대해 반대하는 어떤 말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트럼프가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수록 그는 오히려 순교자로 보이며 공화당에 떠오르는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폴리티코의 팔머리 기자에 따르면 와이오밍 주에서는 그 주의 공화당 고위층 의원인 리즈 체니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훨씬 더 인기가 많으며 리즈 체니 의원이 이전에 트럼프의 탄핵에 찬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며 그녀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팔머리 기자는 실제 미국 국민들의 생각과 의견 그리고 상황들은 워싱턴 DC에서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것들과는 괴리감이 크다고 전했다. 기자에 따르면 그녀가 만난 대부분의 일반 미국 시민들은 2020년 대선이 훔쳐졌다고 믿고 있으며 현 정부를 믿지 않고 있으며 그리고 1월 6일 시위대 사건도 안티파에 의해 조장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고 한다. 네, 이렇게 좌측 편향된 언론으로 알려져 있는 폴리티코 뉴스의 팔머리 기자는 트럼프가 떠난 뒤 그의 근간이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탄핵은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녀는 현재 미국의 상황이 워싱턴과 또 나머지 미국 국민들 사이에 큰 괴리감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워싱턴 DC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떠한 진실들을 전하고 있는지 팍스뉴스의 영상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more on all of this, let's bring in Republican Representative of Arizona, Andy Biggs, a member of the House Judiciary Committee. Congressman, you've seen the picture of National Guardsmen sleeping on the floor of a parking garage. What's that all about? Well, in my opinion, it's disrespect to the National Guard. Here we brought in 25,000 troops, and we didn't provide adequate accommodations for them. It's ridiculous. And this type of thing that we're seeing is disrespect and should never have happened. And this is actually, quite frankly, what happens when you turn Washington, D.C. into a military installation. Well, and we understand it's going to stay as a military installation for the next couple of months. Those 5,000 troops at least are supposed to be there until March. Yeah, and there's no justification for that. They don't want to get, the Democrats don't want to get back to regular order on anything, including the nation's capital. And that is going to be a problem going forward. This is, as some people have said, some commentators have suggested that this is an attempt to show power, governmental centralization of power through the station of military all over the United States Capitol. It is unfortunate. It shouldn't happen. And I hope that they rethink that. 네, 계속해서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상황에 대해 이슈가 되고 있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바이든이 임기 9일 만에 행정명령을 포함해서 각 행정조치를 서명한 숫자에 대한 최고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입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좌파 언론인 CNN과 우파 언론인 에폭타임스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NN 뉴스입니다. 제목, Biden has signed 42 executive actions since taking office. Here's what each does. 바이든 임기 시작하자마자 42개의 행정조치를 취하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CNN의 짧은 기사를 뉘앙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부터 기후사태까지 1년의 행정조치를 실행에 옮기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바이든의 행정부가 야심찬 정책 목표를 두고 의회와 조율하는 일을 꾸준히 하는 동안 바이든은 지금까지 총 42건의 행정조치를 사인했다. 그리고는 옆에 쭉 리스트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보시다시피 바이든이 사인한 행정명령의 리스트에는 헬스케어와 환경, 평등, 경제, 코로나, 인구조사, 이민, 윤리, 규제 분야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행정명령과 그리고 선언문을 사인한 이 리스트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CNN 뉴스에서는 바이든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행정명령에 사인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잘하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파 언론인 에폭타임스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부터 읽겠습니다. Biden sets record for number of executive actions in first 9 days in office. 바이든 임기 후 첫 9일 동안 행정조치 기록 세우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은 앞에 CNN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기사의 초반부에는 역시나 이 행정명령이 어떤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첫 9일 동안 역대 그 어느 대통령보다 더 빠른 속도로 행정명령과 선언 그리고 지휘서 등에 사인을 하며 기록을 세웠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뤄놓았던 국경 장벽 건설 자금 지원이나 키스톤 파이프라인 사업 등을 중단시키고 취소시키며 전임자 정책 일부를 번복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에폭타임스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최근인 지난 목요일에 의료보험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에 사인했으며 낙태 상담을 제공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 금지를 철회하는 내용의 메모에 서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본 에폭타임스의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직접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이 이 어마어마한 양의 행정명령의 속도를 따라갈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초기부터 행정명령에 의존하는 것은 애초에 그가 공약한 바와 상반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심지어 바이든을 지지했던 좌파 언론인 뉴욕타임스에서도 행정조치에 대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이것은 법을 만드는 방법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그를 달래는 기사를 보도했다. 그리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 또한 바이든의 이런 행정조치들은 독재 정권의 특징이라고 하며 비판했다. 네, 그리고 그 기사에는 이런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바이든이 행정명령에 사인하는 동안 카말라 해리스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 담긴 사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 사인 때와는 사뭇 다른 공기가 풍겨지는 듯합니다. 바이든 정권과 관련된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자면 바이든이 최근 법무차관 대행이자 법무부의 형사분할 법무차관 주임을 맡긴 사람이 바로 헌터 바이든 직속 변호사의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것이 밝혀지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팍스뉴스의 터커 칼슨 쇼를 보시겠습니다. Got a new president. Who exactly is running the Justice Department? We've got some exclusive reporting on that tonight. In one of his very first acts as president, Joe Biden appointed someone called Nicholas McQuaid to run the DOJ's criminal division, the all-important criminal division. Turns out that's the same criminal division that's currently investigating Biden's son, Hunter. So who is this Nicholas McQuaid exactly? Well, this show can tell you that he is a former business partner of Hunter Biden's new criminal defense attorney, a man called Christopher Clark. Hunter Biden apparently hired Clark in December to help him with the federal investigation into his business dealings, the criminal investigation that DOJ is conducting. Both McQuaid and Clark were law partners together at Latham & Watkins. They worked on the same cases right up until McQuaid took the job at the Department of Justice. On January 21st of this year, the same day, Nicholas McQuaid was featured in a Justice Department press release. So that means Joe Biden put as the head of the criminal division the partner of the guy his son had hired to defend him against the criminal division. Whoa. We reached out to the Justice Department for comment on this. They refused to say whether McQuaid would recuse himself from matters involving Hunter Biden and his former partner who is representing Hunter Biden. It's all pretty amazing. And another reminder, there's a lot going on within the Biden family. We got another reminder today from Politico. They reported this. Joe Biden apparently told his younger brother Frank last year during the campaign, and we're quoting, "For Christ's sake, watch yourself. Don't get sucked into something that would, first of all, hurt you," end quote, but by implication would hurt me too. Too late now. 네,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로 들어서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조금 믿기 힘든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Black Lives Matter, BLM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뽑혔다는 사실입니다. 데일리와의 기사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인종차별을 해소하는 데 큰 개선을 가져다 주었다는 명목으로 노벨 평화상 후보에 뽑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바로 보수 측의 반응이었는데요. 자, 보수 여론의 반응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를 태운 놈들은 이기고 중동의 평화 정책을 가져온 트럼프는 탄핵이라고? 트럼프는 세계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암 치료법도 찾아냈지만 미디어는 전부 다 무시하고 그가 얼마나 공격적이고 인종차별을 하는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수 측에서는 BLM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오른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댓글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좌파 여론에서는 BLM이 평화상을 따내야 마땅하다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고 보수 측에서 얼마나 이에 대해서 열받아 할지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든의 아메리카는 열흘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식을 정리하자면 워싱턴 DC의 의회 주변에 영구적으로 펜스를 세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3월까지 내셔널 가드 7,000명이 그대로 상주하게 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좌파 언론 폴리티코의 기자는 워싱턴 DC와 나머지 미국 국민들 사이의 괴리감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바이든을 지지하던 뉴욕타임스도 바이든에 쏟아지는 행정조치들에 대해 독재 정권이라는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티코에서 말한 것과 같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수많은 미국 국민들과 공화당 사이에서 트럼프의 언론 노출이 줄어들수록 트럼프의 근간이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소식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을 통해서 소통과 그리고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엠킴TV 하루 이슈에서는 지속적으로 미국의 정치, 사회 이슈, 그리고 해외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또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고 앞으로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